네, SID 2020 라이브 서저리. 사실은 라이브로 이 청중분들과 좀 같이 소통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올해는 또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미리 사전 녹화된 영상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라이브처럼 좀 생생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다들 크게 기대 좀 해주시고요. 오늘 임플란트 수술은 사실은 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임플란트 제거하고 바로 심으면서 쥐별이 동시에 들어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수술을 지금 방금 마치고 오신 조인우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방금 수술하고 오셔가지고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힘듭니다. 아직 날도 덥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상을 좀 같이 나눠볼 건데 그 전에 케이스를 좀 먼저 봐야겠죠? 환자 소개 먼저 드릴 건데 전신적으로 건강한 이제 50대 환자분이셨고요. 뽑기 전에 애시당초 뽑아야 될 임플란트가 심기 전의 상태십니다. 치주가 안 좋으신데요. 치주도 안 좋고 하셨는데 오늘 결국에 제거될 임플란트는 24번 부위인데 이런 식으로 치아가 호리존탈하게 루트 프랙처가 생겨가지고 뭐 누가 봐도 당연히 뽑아야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저희 대학병원 저희 과에서 이런 부분 발치한 다음에 넉 달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식립이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큰 문제 없이 인접치의 본 레벨에 맞게 패스도 무리 없게 잘 식립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6년 전에 이제 임플란트가 심어지신 거고요. 쓰실 만큼 쓰셨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차트를 보니까 당시에 GBR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임플란트 심으시고 마무리가 되셨는데 잘 팔로우업이 좀 되셨던 분인가요? 팔로우업이 한 5년 정도 끊겼었는데 아마 불편감이 없어서 내원을 안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정도 오셨고 문제가 생긴 거는 비교적 최근인데 작년 봄 정도에 저 해당 부위 24번 임플란트가 스크루 루즈닝 때문에 보철물이 흔들리는 주소로 저희과 말고 보철과에 두세 차례 내원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마 이제 그때부터 슬슬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정확하게 제거하게 된 원인은 그럼 정확하게 뭔가요? 저희과에 이제 의뢰 주시기 전에 보철과에서 이런 식으로 플랫폼에 테어링이 생겨서 제거를 해달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식립 의뢰를 주셨는데 저게 테어링이 한 번에 생겼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작년 봄쯤에 스크루 루즈닝이 반복적으로 왔을 때부터 크랙이 있었다든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어링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메지알 쪽에 지금 살짝 갭이 있는 그 부분이 테어링으로 의심되는 거죠. 원인은 그렇다면 테어링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본로스가 먼저인가요? 그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뼈가 녹아서 임플란트가 힘을 못 받아서 테어링이 됐을 수도 있고 테어링이 생기면서 거기에 세균이 유입돼서 그것 때문에 후에 이제 본로스가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뭐 계속 지켜볼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리콜이 되시지도 않았고 주기적으로 피해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셨죠. 결국은 저 상황에서 수직적 골 결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거하되 GBR은 해야 되는 상황인 걸 알 수 있고요. 빼고 바로 심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심으신 건가요? 일단은 빼고 바로 심었습니다. 환자의 치유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드렸고요. 지금 피를 보면은 제거 상태가 분명히 GBR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뼈 있는 곳에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인접치의 본 레벨에 맞춰서 살짝 깊이 픽처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달 전 상황이죠. 다음 CT를 보시면은 자, 임플란트 이거 보니까 버컬, 팔라탈 다 뼈가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요. 피 상에는 좀 있어 보이는데 CT 영상이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지만 이게 또 피 찍으신 다음에 한 달 정도 2주 정도 경과 후의 사진이기 때문에 뼈가 조금 녹은 게 관찰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옛날에 뭐 동물 실험하듯이 수프라 이럽션 상태로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뼈보다 위에다가 심어놓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파절이 된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하방 에이피컬 쪽에 뼈가 좀 있습니다. 사이너스랑 거리가 좀 있네요. 그럼 좀 더 긴 임플란트를 심으실 건가요? 저렇게 에이피컬에 있는 뼈를 이용해서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제거하고 동시에 심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까 그 차트 보니까 4.0에 10이었던 것 같은데 똑같은 사이즈로 다시 심으시는 건가요? 이게 깨끗하게 제거가 된다면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플랫폼이 테어링이 된 경우에는 트랩파인버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디펙트가 골폭이 좀 넓어져 가지고
초기 고정을 얻기 위해서는 두꺼운 사이즈의 임플란트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깊은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수술인지 영상을 좀 보면서 네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진 사진 좀 그렇군요. 보여드리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저희 과에 의뢰 받고 오셨을 때의 사진이고요. 네. 그 앞면에서 보시면은 살짝 피스툴라가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아프다고 호소를 하셔가지고 네네. 간단한 이리게이션이 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전악 사진을 보시면 다 한 것 같고요. 뭐 크게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은 남자분이신 건가요? 네, 50대 굉장히 건장한 남성분이십니다. 보니까 막 뼈도 두껍고 막 네. 치아에 마모도 있고 좀 저장력도 세셨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새로 심어도 또 부러질 수 있다는 느낌은 조금 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거된 3mm 픽처보다는 좀 두꺼운 픽처를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잇몸 치료를 하고 나서 피스툴라가 조금 닫힌 상태신 거죠? 그렇죠. 재식립 2주 전의 양상이고요. 네. 그래서 그 2주 전에 피스툴라가 있었던 게 살짝 완화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기서 다시 한번 2주 후에 수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지긴 했는데 수술 영상을 이제 보시면 이때도 디펙트가 살짝 있습니다. 아쉽네요. 보철과에서 보내주셨을 때 네. 임플란트에다가 뭐 힐링이라도 좀 달아서 보내주셨으면은 네. 저런 앱세스 같은 게 안 생겼을 텐데.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힐링을 달 경우에는 만약에 픽처를 제거하고 다시 심을 때 썸머지 시킬 수 없는 단점이 그렇죠. 있고 연조직이 모자라니까. 네네네. 커버 스크류를 달면은 그게 연조직으로 치유가 돼서 나중에 썸머지 시키기는 용이하지만 그 이제 커버 스크류가 놀면서 또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그렇죠. 있어서 이래저래 이제 애매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 영상을 보실까요? 네네, 그럴까요? 네. 자, 촬영은 지금 어디서 촬영하신 건가요?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에 있는 네. 임플란트 센터에서 센터에서? 수술 네. 중이십니다. 학교에서 많은 좀 지원을 좀 받으셨겠네요. 굉장히 사실 수술 전부터 굉장히 삐걱거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굉장히 말씀해 우여곡절 끝에 그렇군요. 수술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취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마취 직접 하시나요? 네네네. 마취는 우리 선생님들 시키시지 왜 이렇게? 보통 저희 이제 어시스트는 본과 3학년 학생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네.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손수 마취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어시스트를 수련이 선생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고급 어시스트를 지금 네, 하시는 네, 네. 거군요. 네. 저희가 다들 특진이라고 많이들 기대하시지만 의외로 학생과 수술하다 보니까 네네. 힘든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마취를 좀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범위를 많이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셨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예상을 했다기보다 혹시라도 GBR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취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3번 앞쪽, 그러니까 11번, 12번 부위까지 지금 마취가 들어갔고요. 네네. 그다음에 24번, 5번 부위도 사실 포함을 하고 팔라탈 쪽 상당히 지금 마취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네. 이제 오늘 큰 GBR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고 수술을 크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취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한테는 오늘 빼고 바로 심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수술 중에 말씀을 하시나요? 가능하면 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동의서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못 심을 가능성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주의사항, 모든 가능성을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네. 이게 수술이라는 게 항상 해보면은 이 기대랑 좀 다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조심해서 주의사항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 나중에 많은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취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본 사운딩, 프루빙을 꼭 해보는데 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5mm 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징지발 마진에서 본 레벨까지 5mm 그리고 매지알 쪽은 4mm 이상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나중에 임플란트 심리 깊이를 판단하는데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있었던 부위긴 하지만 인접지하의 치주도 지금 안 좋은 상태신 거죠, 그렇죠? 치주는 프루빙은 했지만 BOP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한 치주 치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골 결손부가 이제 깊다라는 거를 네네. 예측하신 거군요. 잇몸 마진에서 본 레벨은 5mm 하방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걸 잇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안 보이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조직이 지금 상당히 두껍게. 네. 네. 블레이드가 이제 나왔습니다. 수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한 인시전이었는데요. 네네. 가운데 피스툴라처럼 상피화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상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눈 모양으로 두 줄 모양으로 호리존탈 인시전 2개를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끝에서 요렇게 만나는 그렇죠. 요런 예. 거죠. 피스툴라에 있는 감염원이라든가 상피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트랜스뮤코잘 GBR로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혹시라도 과격한 GBR이 들어가서 썸머지 시키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 내부에 있는 상피가 치유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거를 하는 인시전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만큼 연조직이 잘려 나가는 건데 네네. 나중에 이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으려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우리가 릴리징 인시전으로 네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수술하실 때 릴리징 네, 하는 걸 네, 제가 네. 저희가 좀 잘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방해하는 요소는 이제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네. 자, 이게 파이로스 엘리베이터인 것 같은데요. 이걸로 이제 구개측 판막을 먼저 여셨고요. 네. 자, 파필라 부분 조심스럽게 넣어서 판막을 메지알부터 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지금 수술하시는 장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게 라이브 영상이었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편집이 됐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보이는 거죠?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거의 그럼 실시간이라고 예, 지금 봐도 예, 되는 예. 거군요. 네. 보시는 지금 청중분들께서도 거의 라이브와 같은 느낌으로 이 정도 속도로 수술이 진행된다라고 네, 네.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일에 진짜 라이브였으면 저희가 마이크로 막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옆에 계시니까 좋네요. 네. 다행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 음. 환자 같은 경우에는 버티칼 인시전이 없이도 충분히 모든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지만 이 카메라에 그런 부분을 담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네. 조금 안타깝게 디스탈 부분에 버티칼 인시전을 음. 주고 있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인시전을 그렇죠. 준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많이들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야 확보의 부분, 또 살짝 또 릴리징에 또 도움이 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쨌건 수술을 이제 카메라로 촬영해 보신 분들은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네. 카메라에게 좋은 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술자가 조금 네.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그러한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시야를 조금 열었고요. 네. 자, 이제 안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상피가 말려 들어온 부분을 그쵸. 도려내시는 거죠. 예, 눈 모양 절개에서 음. 눈알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하다가 뚫리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뚫리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뚫리면은 뚫려 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뚫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상상하고 네. 싶지가 않습니다. 네. 뚫리면 뭐 GBR 결과도 당연히 안 좋을 거고 네, 네. 네. 혈류가 차단이 되니까. 자, 지금 블레이드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네. 상피를 제거를 하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픽서 주변에 뼈가 많이 녹아서 버티칼 디펙트 양상을 띠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뭐 GBR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미리 네. 마음의 준비를 네.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이제 제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특별한 장비를 좀 쓰셨나요? 저게 플랫폼이 이제 임팩트 할 경우에는 리모블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테어링이 있을 경우에는 저런 경우에 리모블 키트가 먹지가 않기 토크가 안 때문에 먹겠죠. 네. 어쩔 수 없이 조금 손상이 가하더라도 조금 트라우마틱 하더라도 트랩파인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랩햄버를 쓰면은 임플란트랑 사이즈가 어떻게 맞추시나요? 일단 픽처 사이즈가 4mm였기 때문에 4mm 내경의 트랩파인버를 일단 대봤는데 네. 그게 살짝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보다 하나 더 사이즈가 큰 4.5 내경의 트랩파인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경은 4.5지만 또 트랩핀 두께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의 5 내지는 5.5 예. 정도의 구멍이 생기는 거죠. 꽤 큰 디펙트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GBR 없이 픽처를 한 번에 넣을 거면 5.5mm 이상의 픽처를 넣어야지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그거보다는 한 단계 낮은 픽처를 사용하고 GBR로 나중에 극복할 계획입니다. 24번 부위에 5.5 직경하면 어금니죠, 어금니. 네, 네. 네. 아무리 남자분이라고 해도 속옷에다가 어금니를 해드리면은 네. 안 되죠. 안 되는 건 아니고 아, 술자에 그런가요? 따라서 아, 그럼 되나요? 선택 옵션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술자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4.5로 하면 당연히 큰 구멍에 적게 들어가니까 네. 고정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일단은 고정을 AP칼에 10mm 픽셀 제거하면은 1mm에서 3mm 정도의 여유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AP칼의 뼈가 높이가 2, 3mm 있을 때 초기 고정을 얻기 위해서는 신흥의 루나 임플란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테이퍼 임플란트는 조금 깊이 넣어서 초기 고정을 얻기 좋은데 네네. 조금 이제 낮은 깊이에서 초기 고정을 얻기 위해서는 AP칼 쪽이 이런 식으로 사다리 모양으로 AP칼의 플랫한 픽스처 디자인이 훨씬 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엘리베이터로 네. 발치하듯이 지금 하는데 저게 움직이나요? 네네. 8mm 정도 사용을 했는데 에피칼에서 2mm 뼈가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데 저 정도면 특히 상하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로 저렇게 럭세이션이 쉽게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하악에서는 조금 또 하악은, 어려울 네, 수 있군요. 네. 그때는 이제 좀 더 깊이. 네. 지금 페리우스 엘리베이터 저건 발치 포셉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픽셀 제거할 때는 대고치 포셉 말고 소고치 포셉이 사이즈가 아, 딱 작으니까. 맞기 때문에 음. 제거하시면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핀셋으로는 절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 지금 소구치 포셉으로 딱 잡혀가지고 네. 예쁘게 잘 막 예쁘다고 만져주시네요. 그런 건 아니고 뼈가 조금 딸려 나와서 아, 예. 너무 아까워서 저거 떼어서 GBR에 추가적으로 자가골로 사용할 수 아. 있을까 보고 있는데 연조직 해제가 너무 되어 있어서 포기하시는군요. 아깝지만 네,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트레피네로 자가골이 많이 뜯겨 나오면 그거 쓰면 좋긴 할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저희한테는 또 뭐 믿을 만한 좋은 골 20대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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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거기에다가 네. 그렇게 시간을 들일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자, 안에 있는 거는 당연히 뭔가 디브리드먼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역시 서지컬 큐렛으로 내면 긁어내셨고요. 네. 아, 지금 팔라탈 쪽에 염증성 조직이 조금 네. 계속 신경이 좀 쓰이네요. 영상에는 잘 잡히진 않지만 버칼보다 팔라탈의 디펙트가 더 컸었고 뼈가 있는 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얇게 느껴져가지고 팔라탈 부분에 GBR을 할 네. 계획을 하고 지금 픽셀 식립할 예정입니다. 버칼보다 오히려 더 깊네요. 뼈가 없네요. 네, 팔라탈 네, 쪽이. 네. 네. 지금 팔라 플랩을 열어가지고 좀 더 확보를 시야 확보를 해주니까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바로 임플란트를 심으시는 건가요? 바로는 아니고 네. 저 트레파인으로 딴 본 디펙트보다 얇은 픽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릴링을 하고 픽처가 들어갈 거고요. 3mm 픽처를 제거했는데 사실 그 플랫폼 테어링이 생겼으니까 3mm보다는 아무래도 하나라도 두꺼운 픽처를 넣기 위해서 그렇죠. 소구치에 이제 적당한 말씀드린 대로 5mm는 또 너무 두껍고 해서 네네. 4.5 픽처를 넣을 계획입니다. 원래는 10mm였지만 대신에 고정을 얻을 거니까 네. 길이를 조금 늘리시는 거고요. 네네네. 몇 mm까지 가셨나요? 11.5도 가능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11.5로 픽처를 인서션 했다가 초기 고정을 혹시라도 잃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결책이 너무 어려질 수가 있어서 애시당초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조금 길지만 4.5에 13mm 랭스의 픽처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잠깐 그 신흥의 루나 임플란트 드릴링 키트가 잠깐 보였고요. 네. 20번대가 항상 그렇지만 이게 어프로치도 어렵고 특히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텐전을 저도 즐겨 쓰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치아에 걸리지 않게 또 패스 보기도 사실 좋은 게 네. 지금 23, 25, 5가 다 크라운이 돼 있다 보니까 네. 패스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럴 때 이제 익스텐션 쓰시면 조금 더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만 또 이제 저러다가 드릴이 툭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이 인게이지 꼭 안전하게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풀 드릴을 다 하시는 건 아닐 거고 네. 뭐 몇 단계 줄여가지고 하시겠죠? 드릴링은 파이널 드릴링, 풀 드릴링 다 하고 그러세요? 있습니다. 네네. 고정을 그러니까 하방에서 워낙 많이 없기 예. 때문에 풀 드릴링은 가시는 거군요. 네, 임플란트 에이피컬 쪽이 이렇게 플랫한 디자인일 경우에 우리가 언더 드릴링을 할 경우에는 그 우리가 프랩한 부분을 픽처가 못 찾아고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예. 풀 드릴링을 꼭 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에이피컬 본 퀄리티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이제 4.5에 13mm 드릴까지 이제 완전히 풀로 하시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가 고정이 이제 잘 나올 수 있도록 식립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번 임플란트 페리임플란타이티스와 임플란트 프랙처가 있었던 부위 네. 트랩핀버로 제거하고 네. 그날 바로 추가 드릴링 약간의 패스를 디스탈로 살짝 보내신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 지금 이제 키트에서 픽스처가 나왔습니다. 자, 루나 임플란트. 마운트가 있는 루나 네네. 임플란트죠. 마운터가 있을 경우에는 뭐 마운터를 제거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요. 저렇게 소고치 부위 같은 경우에는 식립한 직후에 이제 패스 보기가 굉장히 좋아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뼈에 잘 붙으라고 지금 셀라인을 뿌려주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가 천천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13mm 기네요. 저희 네. 8mm짜리 많이 네. 심는데 이미 다 들어갔을 것 같은 시간인데도 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선택되지 않는 사이즈인데 한 번에 초기 고정을 얻기 위해서
조금 긴 픽처를 선택했습니다. 아마 마운트를 푸시는 거죠? 마운트. 네네. 네, 리버스로. 이 과정에서 고정 안 좋으면 통째로 또 돌아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 렌치 같은 걸로 잡아가지고 또 풀기도 하는데 오늘은 일단 드릴링을 잘 하셔서 초기 고정이 고정이 좋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네. 뭐 편하게 리버스 하셔가지고 네. 제거를 하셨고요. 조금 높지 않으신가요? 저 정도는? 저게 지금 인접지의 본랩에서 딱 맞는 위치고요. 네. CEJ에서 2, 3mm 하방, 그리고 징지발 마진에선 저 정도가 딱 5mm 깊이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은 더 밀어 넣고 있습니다. GBR의 양도 조금 줄이고 네. 임플란트의 어떤 안정적인 고정도 좀 늘리기 위해서 네. 핸드렌치로 네. 좀 늘리시는 조여서 1mm 정도 추가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거죠? 네. 초기 고정 굉장히 좋았고요. 임플란트를 어느 뼈 레벨에 맞추는가는 뭐 사실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네. 뭐 깊이 심으면 뼈가 녹는다는 연구도 있었고 또 깊이 심더라도 어버트먼트를 길게 빼면은 차라리 크라운 마진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더 좋다. 특히 네. 인터널 타입은 깊이 심는 게 좋다. 뭐 워낙 논쟁이 많기 때문에 술자가 결정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럴 경우에 GBR 없이 깊이 심어서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의 옵션이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네. 있는데 우리가 픽처 제거하기 전에 영상을 기억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저 위치가 원래 뼈가 있었던 위치였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거 전에 처음에 심었을 때 이제 엑스레이 보시면 그 위치에 다시 한번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녹은 뼈는 이제 GBR로 극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보면 저는 24번 버칼본도 꺼져 있는 게 네. 결국은 저런 컨케비티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상적인 양형골 형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네. GBR 하시는 것도 교과서적으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뼈가 녹았기 때문에 응력이 집중이 돼서 플랫폼이 터졌을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렇다고 이제 깊이 식립하는 게 선택이 될 수는 있지만 크라운 루트 레이저를 또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에다가 환자분이 굉장히 건강한 50대 남성분이셨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은 맥스포어라고 역시 신흥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DBBM, 네. 디프로티나이즈드 보바인 본 매트릭스라고 해서 탈단백 우골이죠. 네. 네. 저 뼈를 지금 셀라인에 묻혔는데 바로 젖어 들어가요. 네네 저런 게 사실 에비던스는 별로 없지만 술자 입장에서는 셀라인을 딱 부었을 때 확 젖어버리면 마음이 굉장히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뭐 뿌렸는데 이렇게 거부하는 느낌 들면 벌써 상처받죠. 그렇죠? 둥둥 뜨면은 그렇죠. 마음도 둥둥 뜨고 네. 수술도 둥둥 뜨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젖음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피랑도 상당히 빨리 젖어 네, 들어가는 것 네. 같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뭐 가성비라고 재료한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워낙 가성비가 좋은 재료라서 네. 저희 주변에 개업하신 선배들도 야 요즘 나 그거 쓰는데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네 저희도 조직 결과 보는데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드리는데 네. 어쨌건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탈단백 우골 네. 오늘 뭐 원장님들 뭐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결과들이 좋은 재료라서 아.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아서 맥스포군요. 그런가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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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면은 이제 오버 오그멘테이션을 하시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맞나요? 네네. 임플란트보다 지금 위로 해가지고 임플란트 덮였습니다. 네. 자 저거를 이제 어떻게 덮으실까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네. 흡수성? 뭐 콜라겐 막 쓰실 건가요? 저것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네. 했었는데 픽스처를 제가 고민한 식립한 위치에 놓은 다음에 디펙트 양상을 분석해 보니까 팔라탈에도 디펙트가 있고 버칼, 메지알에도 디펙트가 다 있었기 있죠.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버티칼 GBR이기 때문에 음.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핀 없이 고정하기 위해서 티타늄 메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인우 교수님이 국내에서는 티타늄 메쉬 사용량이 단연 1위 정도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히 많이 쓰시고 네. 또 거기에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또 결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넌 리저버블 많이 쓰시는데 또 뭐 최근에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또 핀으로 해가지고 네. 하는 소세지 테크닉이라든지 다양한 GBR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제 즐기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보니까 팔라탈 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뼈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네. 팔라탈로 지금 뼈를 끼워 밀어 넣고 그렇죠. 계시는데 픽처가 아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버티컬하게 저거 나중에 어떻게 덮으시려고 지금 저렇게 세게 밀어 넣으시는 거죠? 일단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는 티타늄 메쉬를 사용할 경우에는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오버 오그멘테이션을 했다가 그 부분을 살짝 익세스를 제거하는 형식으로 이제 멤브레인을 밀어 넣을 계획입니다. 지금 살짝 뭔가 이렇게 말아 넣으셨는데 네, 나왔네요. 타이타늄 메쉬 예쁘게 지금 폴딩이 잘 들어갔습니다. 네. 자, 요거를 임플란트에 연결한 스페이서에 이제 체결을 해가지고 네. 임플란트보다 약 1mm 그렇죠. 정도죠? 딱 1mm. 1mm 정도 높게 뼈를 올려주고 네. 고정을 얻은 뒤에 남는 뼈는 다져 넣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제 긁어내는 방법으로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픽스처가 디스탈 본 레벨보다 1mm 깊게 식립이 된 거죠. 지금. 그렇죠. 네네. 그렇죠. 자, 역시나 안 덮이는데 저 상황에서 이제 다들 당황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거를 탈출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GBR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30% 오버 오그멘테이션을 했었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어서 릴리징을 살짝만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뮤코징지발 서저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슈퍼피셜 릴리징 인시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교과서에 있는 골막 릴리징은 90도로 골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판막이랑 거의 평행하게 네. 얕게 해서 상피층만 살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피층만 하니까 이게 쭉 들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골막을 끊어주고 네. 상피랑 하방에 있는 근육이랑도 분리시키면서 릴리징을 얻는 그렇죠. 방법입니다. 그 예전처럼 90도가 아닌 네. 평행해서 얕게 포를 뜨는 기분으로 네.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팔라탈 쪽은 그래도 안 덮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부가적으로 네. 일단 플랩을 더 방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요. 네. 그 메지알 쪽에서 안 당겨지니까 네. 저기다가 버티칼을 긋는 게 아니라 네. 저기를 그냥 더 그쵸. 리트랙션을 시켜주시는 거군요. 네. 우리가 터널링 형식의 루트 커버리지 할 때 사용하는 릴리징 인시션 방법이죠. 그러니까 연조직을 뼈로부터 분리만 시켜도 일단은 연조직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하면은 루트 커버리지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살짝 네. 노출돼 있던데 그것도 기대를 하신 건가요? 그거 거기까지 기대는 하지 아, 않았지만, 그렇군요. 네. 않았지만 지켜보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이 하셨으니까 분명히 덮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덮이겠다 싶은데 뭐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실지 아니면 추가 처치가 들어가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저 정도만 돼도 봉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거의 지금- 덮일 만큼은 덮였고요. 뭔가 추가로 하시려고 하는 거 자를 가지고 지금 프로브로 재고 계신데 뭘 하시는 거죠? 보시면 아까 본 사운딩 했을 때 5mm 두께가 고스란히 나오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이 너무 두꺼워서 팔라탈에 이제 디펙트가 생기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조금 얇게 해서 공간을 창출해서 부가적으로 릴리징 효과를 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시닝을 하고 있습니다. 연조직 두꺼운 거를 안에 이 언더마이닝으로 시닝만 해도 그렇죠. 좀 더 어드밴스도 되고 네네. 그 다음에 나중에 향후에 생길 치주 포켓도 좀 줄일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지금 네. 일석이조를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저거 하다가 조금 깊이 들어가거나 해서 뚫리거나 혈관 다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겠네요. 그렇죠. 주의해야죠. 네. 어렵진 않나요, 저게? 시야가 각도가 어프로치가 괜찮으신가요, 저거는? 네,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되게 손쉽게 말씀하셨는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네, 아주 깔끔하게 커넥티브 티슈를 지금 도려내셨고요. 네, 네. 아이고 잘 접히네요. 네. 네, 좋습니다. 시닝할 때 남아있는 조직이 2mm 이하가 되면 치유 과정 중에 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살짝만.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은 말라 비틀어지듯이 죽을 그렇습니다. 수 있으니까. 네네. 네. 자, 이제 수처가 벌써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20분, 뭐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거의 실시간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시간에서 한 10분 정도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페일한 거를 트래핀버로 네. 빼고 네. 엘리베이터로 깨작깨작 하셔가지고 정말 네. 손쉽게 빼셨고 그 자리에 그냥 풀 드릴링 해가지고 심고 네. GBR 마무리하고 네. 이 정도 시간이면 상당히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처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디스탈 부분부터 먼저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아까 저희가 플랩을 어댑테이션 해봤을 때 메지알의 텐션이 조금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텐션이 적은 쪽 먼저 봉합을 해서 나중에 이제 메지얼 봉합할 때 텐션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론에 입각해서 네. 디스탈 부분에 호리존탈부터 인터럽티드로 봉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버티칼이 있기 때문에 이 판막이 이렇게 돌아가는 네. 회전이 되면서 페디클 플랩 같은 느낌이 좀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먼저 고정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지알 쪽에 역시 인터럽티드로 네. 인터럽티드로 마무리를 하시면 미드 크레스탈은 끝나는 건가요, 저렇게?
저기서 이제 몇 담을 더 봉합을 해줄 생각이고요. 아, 네네. 지금 사용하시는 거는 많이 잘 쓰시는 식스제로, 네. 네, 식스제로 나일론 소재의 네, 봉합이 되겠습니다. 두꺼운 봉합사보다 뭐 임상적으로나 뭐 연구 결과상으로도 치유가 훨씬 좋기 때문에 얇은 봉합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임상적으로는 저렇게 실제로 컷했을 때 4제로나 이런 두꺼운 봉합사는 커팅 엣지로 인해서 환자분이 얼서가 생긴다거나 그냥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맞아요. 얇은 봉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찔려가지고 많이들 네네. 아파서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식스제로로 마무리를 이제 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봉합 들어갈 것 같은데요. 가운데에 2땀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인터럽티드가 들어갑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 촬영 많이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야 확보도 좀 어렵고 네. 이 카메라가 더 주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멀리서 좀 돌아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네. 지금 간단하게 평소라면은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 네. 많아야 3개 정도로 끝내시는데 오늘은 이제 4개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격 잡기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것 말고 이 2가지는 요소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시닝을 하면서 조직의 두께가 조금 달라졌다는 그런 네네. 버칼 쪽 시닝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한쪽만 시닝이 들어갔기 때문에 티슈 레벨이 조금 달라진 층이 생겼군요. 네. 그래서 봉합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싱글 호리존탈 인시전이 아니라 2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릴리징이 들어갔어도 그게 이렇게 오므라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인시전이 아무래도 싱글 인시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딱 버조인트로 만나는 판막이 아니라 네. 하나는 얇아졌고 네. 게다가 약간 모자라고 하니까 네, 요 타원형을 끌어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평소보다는 봉합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조직을 가운데에서 발치와 떼듯이 떼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텐션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봉합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브로 찔러보시는 거는 어떤 목적으로 찔러보시는 일단 건가요? 호리존탈 인시전을 다 한 다음에 살짝 눌러봐서 마이너한 텐션이 생겼을 때 그 내부에 있는 저희 이식제라든가 멤브레인이 보이게 되면 사실상 텐션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거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저렇게 살짝 찔러봤을 때 블리딩이 안 되는 봉합이 좋은 봉합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블리딩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본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워터 타이트 방수의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꼼꼼한 봉합을 하는지를 찔러서 피가 나오는지 또 네. 재료가 보이는지로 확인하신 네. 거죠. 네. 자, 버티컬 쪽은 뭐 교과서마다 조금씩 얘기가 다를 수는 있는데 에이피컬을 조금 먼저 꼬매야 되는지 네. 코로나를 먼저 꼬매야 되는지 근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먼저 저쪽을 꼬매신 건가요? 예전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최근에 들어서는 뮤코징지발 서저리 영역에서는 텐션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이피칼 쪽 먼저 봉합을 해주는 게 좋다고 이제 이미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에이피칼에 먼저 봉합을 하고 코로날로 올라오게 되면은 코로날이 아무래도 텐션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여서 더 손쉽게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버티컬에 봉합 꼬매놓으면 환자분들이 볼살 찔려서 참 싫어하시는데 네. 저 식스제로 쓰면은 네. 아예 없나요? 그렇게 찔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 없어요. 예, 아예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막 억지로 참고 그러는 게 네. 없이 그냥 네, 네, 편하게 네. 지내실 네. 수 있는 거죠. 딱 머리카락 두께이기 때문에 이물감은 있는데 네네. 얼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저기에 포제로를 썼더니 네. 정말 이만한 동전만한 궤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클이라고 하는 멀티필라멘트를 썼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실크 여러 개 쓰고 해서 복잡했는데 네. 식스제로 한번 저도 버티컬 쪽에 한번 써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버티컬 쪽의 봉합이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들어가시는 거겠죠? 버티컬에 한 땀을 네. 더 주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정말 봉합에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네. 메쉬 성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사실 어. 모든 환자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환자는 사실 페일된 환자고 아, 그쵸. 임플란트 쓸 만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 그러세요? 예, 저희과에 오셔가지고 보철과에서 흔들리는 임플란트를 조이러 갔더니 세게 조여서 뽀개졌다 이렇게 술자 탓으로. 네, 환자 말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지만 네네. 아무튼 화가 나셨고 저보다 덩치가 훨씬 좋은 분이셨기 네. 때문에 그럴 때는 잘해드려야 됩니다. 네네. 더더군다나 방송을 위한 버티컬 인시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성을 들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쓰면은 평생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네네. 많아가지고 네. 왜 임플란트가 부러졌냐 이런 얘기하면 저희도 참 난감한데 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버티칼 끝났는데 미드 크레스탈 부분에 추가 수초인데 지금 잘 안 보일 정도로 얇거든요. 네. 어떤 수초인가요, 저거는? 지금 공간이 살짝 애매한 공간 스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출혈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봉합을 해주기 위해서 6제로는 살짝 두껍다는 느낌이 들어서 7제로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봉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얇은 세븐제로로 남아있는 부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안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이 정도 되면 미세현, 현미경 뭐 이 정도 등장해야 되는데 네. 참 이렇게 조 교수님은 손도 좋고 눈도 좋고 하셔가지고 이 수술이 꼼꼼하게 잘 끝나시는 것 같아요. 수술은 뭐 술자마다 다르겠지만 술자의 정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A0까지 다 보고 유튜브에 있는 것도 봤는데 누구나 저도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꼼꼼한 수술은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은 것 네, 같고요. 네. 의외로 대충 했는데 결과가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 자기도 모르게 다른 부분에 꼼꼼함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분들이 고수시거나 그렇죠. 네. 난 대충 했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 엄청 꼼꼼하게 하시는 네. 분들이거든요. 이 요행을 결코 수술에선 바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돌다리 이렇게 다져가면서 밟아가듯이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시면은 한 몇 개월 정도 뒤에 세컨 하실 예정이신가요? 세컨은 보통 석 달 후에 세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환자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패를 한번 맛본 분이시기 네네네. 때문에 몇 달 정도 있다 2차 수술을 할 생각입니다. 안전하게 네네. 완전히 골 재생이 일어나면은 네. 뭐 향후에 연조직 처치를 뭐 더 들어갈 계획은 없으시죠? 부착치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플랩 열고 네. 이제 메시 제거하고 네. 힐링 달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이 환자분은 한번 페일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논문에도 있습니다만 한번 페일한 부분에 심으면은 네. 성공률이 얼추 8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정말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또 그렇죠.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3년 정도 사라졌다가 오셨기 때문에 네. 이제는 6개월, 1년에 한 번씩 리콜 잘 오시는 거 이런 것들 네.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제 수술이 지금 마취를 다시 하시는데 왜 마취를 하시는 거죠? 수술 시간도 있고 대까지 거리도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앰플로 조금 덜 불편하라고 마취가 천천히 풀리라고 조금 더 인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통증 조절과 또 네. 약간의 지혈 컨트롤까지 네. 마취를 해주셨고 네, 드디어 이제 셀라인으로 이리게이션 해가지고 수술 네. 마무리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봉합 후에 지혈이 어느 정도 돼야지 괜찮은 봉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지혈은 되신 것 같고요. 네네. 자, 이 사진이시죠? 네네네. 수술 직후 사진이시죠? 아주 예쁘게 치유가 잘 됐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버티칼 부위가 끌려 올라오다 보니까 25번이 연조직이 네. 이제 덮였네요. 네. 아까 사진 기억하시겠지만 25번 리세션이 있었는데 리세션도 덮으신 네.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 CT를 보시면은 네, 어휴, 버클 쪽에 뼈가 많이 들어갔네요. 네. 임플란트도 안정적으로 사이너스 하반까지 다 들어갔고요. 처음에 걱정하셨던 팔라탈 쪽 네. 뼈 막 열심히 밀어 넣으셨는데 잘 들어갔습니다.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3개월 뒤에 마무리가 될 거고 네. 임플란트 아주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네, 디지털로 조금 붙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아까 픽스처 마운터 위치를 보셨다시피 사실 보철하기에는 바람직한 위치인 것 같아서 조금 그리고 아쉽지만 네. 고정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약간 아까 의도적으로 디지털로 드릴링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위치에서 잘 고정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뼈 레벨에 네. 맞춰가지고 완전히 리컨스트럭션까지 마무리가 네.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왜 원인이 그렇게 됐는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뭐 불억 시점은 없었는지 네. 흡연, 뭐 혹시 환자분이 전신질환이 있거나 그런 건 그러지- 없습니다. 없으셨나요? 네. 아까 보니까 좀 네. 건강하신 것 네, 같은데. 전신 질환도 없고 핸드폰도 없으시고 아무튼 아, 네, 핸드폰이 네. 왜 없으셨을까요? 네.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네. 연락이 그래서 리콜이 잘 안 되셨던 네, 분이군요. 네, 네, 네. 대부분 병원에서 네. 문자로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네. 핸드폰이 없을 줄은 생각을 못했고 또 망가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노출이 됐어도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성껏 꼬매드리고 원래 픽스처보다 조금 더 두껍고 기른 픽스처를 선택해서 좋은 제품, 좋은 봉합사 그리고 좋은 그래프트 매터리얼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환자분 이 리콜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쉽게 뭐 내일 한번 오세요라고 하면 내일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바쁜 현대 사회에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리콜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이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술식으로 수술 당시에 하는 것들이 향후 관리도 좀 편해지고 네. 수술의 결과도 좀 좋아질 수 있는 네.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러한 수술을 이제 원장님들이 시청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께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유사한 케이스를 원장님들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뭐 물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극의 어떤 주의사항 이것만큼은 꼭 좀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은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 환자분은 사실 수술도 수술이지만 이 임플란트 플랫폼이 왜 테어링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미리 리콜로서 막는 게 제일 최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브럭시즘이 있었다든가 이런 경우 있을 경우에는 교합 조절을 통해서 지금 체크를 해드렸을 수도 있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본이 녹아서 응력이 집중되는 것 때문에 테어링이 생겼을 경우에는 주기적인 리콜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예방하고 적절한 처치가 들어갔으면은 이렇게까지 힘든 수술까지는 오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다른 부분의 치주도 상당히 좀 안 좋으셨던 것 같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오랄 하이진에 대한 좀 관심 그런 네. 것도 좀 덜 하셨던 것 같고, 3년 동안 치과 안 오셨던 얘기는 네. 우리 누구나 아는 이제 치주 급여화로 이제 네. 스케일링을 다들 저렴한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분은 이러한 후속 저치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들어갔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라면은 라이브 서저리로 좀 보면서 소통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사전 녹화된 영상을 그렇게 통해서 봤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라이브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 수술이기 때문에 라이브 서저리만큼의 그런 감동, 그러한 흥분됨이 그대로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재료, 좋은 임플란트, 좋은 술식, 흔히 말하는 그 3P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굿 페이션트, 네. 네. 굿 프로덕트, 뭐 그다음에 뭐 그런 게 해가지고 3P를 잘 맞춰야 뭐 좋은 임플란트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안 좋은 재료이건 네. 안 좋은 환자이건 또 내지는 안 좋은 술자이건 간에 네. 결과적으로는 공을 들이고 또 잘 해드리려는 정성만 있다면은 누구나 좋은 결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라도 좀 돌다리 다져가듯이 차근차근 진행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환자분에게 선물해 주시면은 그게 또 결국 술자한테 그렇습니다. 좋은 선물이 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부디 코로나가 없어서 네. 건강하게 오프라인에서 좀 여러분들 직접 뵙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수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